다시 볼게요. ABC, AB, AC, AB, AB.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 함수를 그냥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눈으로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제가 편의상 0을 적기로 했었죠. 네, 여기는 0을 적고 0, 1, 0, 1, 2, 3. 그 다음에 여기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눈으로 찾으면 여기는 0이 아니고 2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왜 2가 되냐면요. 여기 A, B랑 요 A, B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7개의 문자까지를 봤을 때는 A, B, A 여기가 같고요. A, B, A 여기가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3을 적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만약에 C가 나왔어요. B가 아니고 만약에 C가 나왔다 쳐봐요. C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해피하게 여기까지도 같았고 3으로 같았고 이 다음에 C가 나오고 여기까지 3으로 같았고 이 다음에 C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 너는 실패함수의 값이 필경 4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여기가 C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온 문자는 B죠. 지금 눈치 없이 C가 오면 좋았을 텐데 B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일을 찾아야 돼요. 이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일단은 A가 여기에 A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자인 B와 새로 추가된 문자인 B가 같기 때문에 얘 실패함수 값은 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기다가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A랑 A가 같은 걸 알겠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ABA, ABA에서 놀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한 글자가 됐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ABA, ABA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ABA의 실패함수 값이 1이기 때문입니다. AB 실패함수 값이 1이었다는 뜻은 뭐예요? ABA에서도 접미사와 접두사의 길이가 가장 같을 때 가장 긴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ABA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은 최대 길이가 1이에요. 그 뜻은 뭐냐? 접두사랑 접미사가 길이 1을 가지고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ABA랑 ABA랑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ABA는 원래 여기 7개의 문자열 이루어진 문자열 ABAC, ABA 여기에서 접두사랑 접미사였기 때문에 요 ABA의 접두사와 접미사도 원래 문자열의 접두사와 접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BA 다음에 매칭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4를 못 적으니까 4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접두사의 최대 길이 접미사랑 접두사랑 같아지는 최대 길이 중에서 그 다음으로 가능한 긴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이것도 해볼래? 길이가 3인 것 뿐만 아니고 길이가 1인 요 A랑 A 이 다음에 매칭도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성공했다면 2를 적고 이게 ABAC, ABAB가 아니고 ABA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도 실패를 하는 거죠. 기회를 또 줬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이 다음은 뭐 볼 것도 없죠. 빵을 적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 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실패하면 실패 함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3개짜리 실패 함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 그 다음 걸 같이 비교합니다. 이때 맞으면 2, 아니면 또 넘어가는 거죠. 길이가 1일 때는 실패 함수가 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A가 아니었다. 빵을 적고 만약에 A였어요. 그러면 뭘 적으면 돼요? 1을 적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패 함수를 찾는데도 실패 함수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KMP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9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2분 정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재밌는 문제예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를. 문자열 S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S가 어떤 문자열 P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P의 반복 플러스 P의 일부죠. P의 반복 플러스 P의 처음 일부.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라는 게 P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S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A, B, C, D, A, B, C, D, A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가능한 P의 길이 중에서 최소값을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는 다 되셨죠? 주어지는 문자열 n의 길이는 100만 이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원래 광고하고자 했던 문자열이 그러니까 S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S가 뭐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떤 사실을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요. 처음에 광고하려고 했던 문자열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은 반드시 S의 앞부분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자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전혀 틀린 게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가정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로 광고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무한히 반복되게 되겠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로 광고를 냈는지 알 게 뭐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하세요 안 이게 광고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세요 안녕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아 이거 광고의 내용이 하세요 안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뭐 지금 광고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이고 광고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부터 시작해갖고 요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 칸에 물론 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광고주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니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문자를 돌린 계속 시프트한 이제 이 모든 문자열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광고의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딱 처음 시점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문자가 광고의 첫 번째 문자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자가 광고의 첫 번째 문자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주어져 있으면 이때 우리의 광고는 하세요 안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광고의 길이 중에서 이제 가능한 광고의 길이 중에서 최소가를 뽑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일단 다 해봅시다. 광고의 길이가 1이었다면 광고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뭐 요렇게 광고판이 있을 텐데 광고의 길이가 1이었다면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써져 있을까요?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같은 문자가 반복이 되겠죠. 광고의 길이가 2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의 길이가 2였다면 AB, AB, AB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광고의 길이가 3이었다면 ABC, ABC, AB 물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광고의 길이가 6이었다면 A, B, C, D, E, F 또 잘릴 수도 있죠. 뭐 A, B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광고판의 길이가 L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L인데 우리가 낸 광고가 L의 절반보다 커요. L의 절반보다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낸 광고가. 그러면 이때 어떤 성질을 이 광고판이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낸 광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낸 광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낸 광고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낸 광고보다 더 광고판이 길기 때문에 무한히 우리가 낸 광고 뒤에 붙여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광고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은 이게 우리의 광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지금 어느 부분이 똑같냐면 이 부분이 같아요. 아이고, 이 부분이 같아요. 우리의 광고의 길이가 x였다고 한다면 이 길이 l짜리 광고판에서 l-x만큼의 길이의 문자열이 같은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같은 문자열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요 l-x의 길이가 같다. 광고판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광고의 길이는 뭐 x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x 길이가 같으면 x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를 확장해 갖고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 봐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낸 광고의 길이가 L의 절반보다 작지 않아도요. 크지 않아도요. L의 절반보다 작아도 우리가 낸 광고가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붙이겠죠. 이렇게 붙이겠죠. 좀 남아요. 이렇게요. 좀 남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도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동일해요.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동일합니다. 1번은 1번이랑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렸죠? 여기랑 똑같아요. 아니지, 여기랑 똑같아요. 2번은 2번이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요 나머지 남은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낸 광고의 길이가 x라고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l-x가 겹치는 거예요. 앞뒤로. 요 광고판에 l-x만큼의 접미사, l-x만큼의 접두사가 겹쳐요. 지금. 반대로 말하면 l-x만큼의 접두사랑 접미사가 겹치면 우리가 낸 광고의 길이가 x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아지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x 중에서 가장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x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한 패턴 중에서 가능한 광고의 길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x는 가장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l-x는 최대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l-x가 우리가 지금 계속 겹치는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뒤로. 그래서 접두사랑 접미사랑 같아지는 이 최대 길이를 구하고 나서
L에서 빼버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랑 정미사랑 같아지는 최대 길이.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실패 함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 함수. 왜냐? 실패 함수 기억나시나요? FI. 얘의 정의가 뭐였어요? i번째 문자열까지. 문자열까지 이루어진 문자열에 이루어진 문자열에 열에서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아지는 최대 길이 였잖아요. 이 FI가요. 그래서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아지는 최대 길이 똑같죠? 예, 실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 함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 L자리 광고판에서 앞뒤로 겹치는 가장 큰 길이를 찾을 거예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겹치네. 그러면 이때 답은 L에서 요 길이 X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겹치는 게 이런 식으로 겹쳐도 돼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요렇게랑 이렇게가 서로 겹쳐도 됩니다. 이렇게요. 서로 겹쳐도 되죠. 이런 경우도 물론 L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뺀 요 부분이 우리가 원래 광고를 의뢰했던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길이 L짜리 문자열에서 길이가 L인 문자열에서 앞뒤로 겹치는 부분, 접두사랑 접미사랑 같아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패함수긴 실패함수인데 어디서?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 인덱스에서. 가장 마지막 인덱스. 가장 마지막 인덱스에서의 실패함수를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아까 실패함수를 구하는데 시간 목적분은 OM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OM이라는 건 이제 패턴의 길이였으니까 이 문제로 나타내면은 OL이 되겠네요. 왜냐면 길이가 L인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길이가 L인 문자열에서 실패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인덱스에 실패함수 값을 구해서 L에서 빼면 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죠? 이 문제 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니까 금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요. 마음으로 풀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번 그려보시거나 뭐 써보시거나 인스턴스를 여러 개 그려보시거나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지, 이것보다 더 좋은 답은 없는지 한번 이런 거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습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실패 함수는 KMP 알고리즘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실패 함수만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뭐 어렵지 않죠? 네. 풀이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분을 드릴게요. 아, 잘려있네.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고, 잠시 치우도록 하죠. 그래 제가 저 사진을 넣는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하도 막 남의 거 도용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영상이라도 있어야 이게 제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아니면 증명할 도리가 없어서 좀 그러니까 보기 좀 힘드시더라도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뭐 건의사항에다 써주셔도 돼요. 뭐 너무 커갖고 집중이 안 된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좀 더 줄여달라. 한 2분의 1 크기로, 4분의 1 크기로 줄여달라. 네, 건의사항에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거 써주세요. 건의사항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좀 약간의 홍보를 하자면은 근데 사실 그런 근데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같이 노리고 있는 거긴 해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홍보를 하면요
그 저기 건의사항을 매 수업마다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이번에 문제들이 어땠다 수업이 아니가 스터디가 어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약간의 피드백을 받아야 다음 스터디에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도 문제를 내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 쉽잖아요. 지금 제가 스터디하고 있는 문제는 쉬운데 그 필수 문제 그러니까 그 출석을 위한 필수 문제를 내고 보니까 이게 어째 점점 저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도 저기 뭐 딱히 건의사항에 뭐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건의사항이 없어서 아 루비는 루비는 좀 저기 뇌절이고 아무튼 뭐 그런 건의사항이 좀 없었어 갖고 아 이게 좀 난이도를 높여도 되나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그냥 제가 이렇게 겁만 주는 거지 뭐 실제로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애초에 문자열 검색이라는 요 알고리즘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원래도 어려운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KMP가 골드 4였나? 그래요. 그냥 KMP만 딱 쓰는 문제가 골드 4예요. 골드 4. 골드 4면 뭐냐면요. 실버 1보다 두 단계 어려운 겁니다. 그 솔브드.ac 기준으로요. 뭐 아무튼 참 KMP도 엄청 엄청 웰노운이 되는 요 시대에 원래부터 웰노운이긴. 아 근데 진짜 원래는요 그렇게 웰노운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 제가 그 KY 출신인데 그 2014년인가 그러니까요 KMP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 골드 사이 이유를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2014년인가 그때 전국 예선 마지막 문제가 그냥 KMP만 딱 쓰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거 제가 오늘 아마 넣어놨을걸요. 그 마지막 필수 문제에다가 아마 넣어놨을 것 같은데 출석 문제에다가 그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였단 말이에요. 5번 문제 아직도 기억나. 이름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때는 웰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시대가 급변해갖고 6년 만에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되는 모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드 4에 랭크가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칸브라 선생님 더 쉬운 것 같은데 KMP보다. 네, 뭐 아무튼 저는 배운 건 KMP를 먼저 배웠던 것 같은데 쓴 거는 그 라빈 카프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뭐 잡담은 이쯤 하고 뭐 다들 읽으셨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원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근데 그림까지 캡처를 하려 그러니까 너무 커지더라고요.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글씨가. 그래서 HTML로 지우고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룰렛이 n 칸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룰렛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룰렛마다 각각의 칸마다 룰렛의 각 칸마다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 있죠. 이거 뭐야? 네. 그래서 n개의 칸으로 구분된 원판에 이제 각 칸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칸으로부터 특정한 칸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n번 읽었을 때 원하는 문자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예제 같으면은 이제 원하는 문자열은 I want meat. 요게 이제 원하는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n번 읽어봤자 이거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시계 방향으로 n번 읽었을 때 요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1이다. 네. 이런 문제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확률이죠, 확률. 네, 제가 잘못 썼네요. 문자열이 되는 확률. 특정 칸에서라는 어, 약간 시작이랑 호응이 잘 안 되는데 주술 호응이 잘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냥 대충
잘 알아들으시고 확률을 구해서 이제 기하분수꼴로 나타내는 약간의 귀찮음이 있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이해는 다 되셨나요? 그럼 아니 도대체 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트위트. 그러게요. 개미고기. 네. 도대체 왜 여러 가지 경우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문자 원판 이렇게 6칸이 있는데 A, B, B, A, B, B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은 B, A, B, B, A, B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도 시계 방향으로 n번 읽었을 때 BAB, BAB가 되죠. 여기서부터 읽어도 시계 방향으로 n번 읽었을 때 BAB, BA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분의 2 해서 1분의 3 아니 3분의 1 이거를 출력을 하는 문제고요. 뭐 당연히 모든 칸이 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칸이 다 같아요. 원하는 문자열은 이거예요. 그러면 확률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1분의 1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는 다들 되셨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 이상인 인스턴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A, B, B, A, B, B 이런 게 써져 있는 인스턴스 이런 거가 이제 경우의 수가 2 이상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당연히 경우의 수가 3인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A, B, C, A, B, C, A, B, C 여기서 A, B, C, A, B, C, A, B, C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2 이상의 인스턴스는 아무래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뜬금없지만 뭐 사실 뜬금없진 않은데 왜냐면 제가 오늘 문자 검색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뜬금없지만 그래서 문자 검색 알고리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ABC, ABC, ABC라는 문자열을 찾는 건데 그 문자를 뭐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써보죠. 뭐 이 원판을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계 방향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일단 늘어나 보겠습니다. BCA, BCA, BCA 여기서부터 자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뚝 잘라갖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문자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ABC, ABC, ABC를 찾으래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 얘 길이도 9. ABC, ABC, ABC의 길이도 9니까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설령 여기서부터 잘랐다고 하더라도 아주 운이 좋아서 여기서부터 문자열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ABC, ABC, ABC에서 ABC, ABC, ABC를 찾아봤자 경우의 수는 1인 거예요. 그럼 이때 확률은 9분의 1이냐? 아니죠. 그럼 왜 아니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 자 여기 KMP 알고리즘이라고 써놨는데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 패턴 매칭 알고리즘 왜 이래?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ABC, ABC, ABC를 온전하게 세 개를 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도 ABC, ABC, ABC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여전히 ABC, ABC, ABC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제가 그 뭐냐 각각의 A에 약간 마킹을 해볼게요.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라고 마킹을 할 건데 얘는 A1, A2, A3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2부터 시작해서 A3를 거쳐서 A1이 나오는 이제 그런 ABC, ABC, ABC도 찾아야 되고 A3, A2, A1 순서대로 나오는 아니지 A3, A1, A2 순서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ABC, ABC, ABC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자 ABC, ABC, ABC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A1 요거를 거치는 ABC를 우리가 또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자열 검색을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뒤에 이제 A1부터 시작하는 요 ABC가 오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ABC, ABC, ABC를 만든다.
그러면은 원래 문자열이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감이 오실 건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문자열을 두 번 이어붙입니다.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BCA, BCA, BCA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 개 연속 이어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붙여요. 여기서 ABC, ABC, ABC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찾아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찾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찾아지겠죠. 그래서 기존 문자의 길이까지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기존 문자열의 길이까지만 검색한다는 얘기는 중복으로 검색되는 거를 뺀다는 얘기인데요. 언제 중복으로 검색이 될 수가 있냐면 뭐 룰렛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ABCD를 찾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룰렛을 펼쳐서 두 번 써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ABCD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ABCD를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검색하지 말고 딱 여기가 끝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시작은 반드시 여기까지만, 시작은 반드시 여기까지만 되도록 우리가 기존 문자열의 길이까지만, 시작 지점이 기존 문자열의 길이까지만 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좋겠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문자열을 두 번 이어붙일 때 마지막 문자를 빼고 이어붙이셔도 됩니다. 이래도 무방해요. 왜냐면 요 마지막 문자가 패턴 매칭에 참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문자가 참가하려면 기존 문자열의 길이를 넘어선 요 지점부터 이제 그 패턴 P를 찾아갖고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가 매칭이 됐으면 당연히 요 앞에도 매칭이 됐을 거기 때문에 두 번 매칭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문자를 빼고 그냥 일반적인 KMP 알고리즘을 사용하셔,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 복잡도는 n 더하기 m이 되겠죠. n 더하기 m, n이든 n이든 m이든 둘 다 n이니까 당연히 시간 복잡도는 5n이 되겠죠. 네, 5n의 시간 복잡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P 알고리즘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약간 인투이션이 있는 이런 문제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그 질문 해주시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그 제가 지금 알았는데 비디오를 안 켜놨었네요. 비디오를 다시 켤게요. 죄송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네, 일찍 끝나게 됐네요. 그래서 KMP 알고리즘 말고도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름 스터디 때도 다뤘던 이제 카프라빈 알고리즘, 혹은 라빈 카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얘는 해싱을 기반으로 한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다. 근데 혹시 이것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 여름 스터디 때 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 그 동영상 어딘가를 뒤져보시면은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카프라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그런 알고리즘은 이제 아고코라식 알고리즘인데, 얘는 그 지금 고급반에서 다뤘던 주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뭐냐? KMP 알고리즘은 사실 하나의 문서에서 하나의 패턴만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패턴 여러 개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각각 실패 함수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각각 또 KMP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시리가 왜 켜져?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서 이 패턴에 대해서도 실패 함수 찾고 그 다음에 KMP 돌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도 그
실패 함수 찾고 KMP 돌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도 실패 함수 찾고 KMP 돌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간 목적도가 첫 번째 패턴에 대해서는 M1 더하기 N, 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M2 더하기 N, 세 번째 패턴에 대해서 M3 더하기 N, K번째 패턴에 대해서 MK 더하기 N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돼요. 시그마 M 더하기 NK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NK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얘를 좀 개선해서 실패 함수를 다 같이 찾는 거예요. 모든 패턴들 사이에 공통되는, 공용되는, 통용되는 요 패턴들 사이에 통용되는 failure 펑션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모든 패턴을 한꺼번에 여기서 하나 전진할 때마다 패턴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알고리즘이 이 아호코라식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한 KMP의 매운맛 버전이에요. KMP의 응용 알고리즘이다. 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아호코라식 알고리즘이 KMP 알고리즘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호코라식 알고리즘은 KMP 알고리즘을 K개의 패턴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지만 아호코라식 알고리즘은 이것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각각 뭐 좀 다른 뭐 렉처 같은 것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급반 강의나 제가 여름 때 했던 스터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끝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이렇게 출석 문제는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그 KOI 예선 전국 예선에 나왔던 KMP 문제고요. 네. 이 6개의 문제 중에서 KMP를 정말로 바로 쓰는 문제는 당연히 없어요. 네. 제가 그런 문제는 최대한 지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 문제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시계 사진들 문제에서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각도가 입력으로 주어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각도의 1000분의 1 단위로 스케일을 한 것이 입력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36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360도라는 각도를 주고 싶으면은 360000이 들어가요. 네, 이것을 유의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푸시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끝났어요. 네, 질문 없으신 분은 이제 가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드리면은 매번 저기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난이도 표시만 해갖고 제출하셔도 되니까. 네. 왜냐면은 저번 피드백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에서 밖에 안 왔었어갖고 개인적으로는 저번 스터디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좀 피드백이 덜 와갖고 이게 사실은 그게 정말로 맞는 난이도여갖고 피드백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제가 뭐 다음 스터디 때 좀 난이도의 반영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네, 죄송해요. 네, 그럴 때 그냥 이제 매우 어려움 여기다 딱 찍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냥 주관식 안 적으셔도 되니까 네, 그냥 난이도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진짜로 여기까지고요. 한 45분 정도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나가셔도 돼요.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네, 자, 45분 정도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오늘 거 말고 그냥 저번에 했던 거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아무거나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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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같이 해보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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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어떻게 하지? 여기다 할게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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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네, 여기까지는 자, 편의상 0을 적자고 했죠.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네요. 여기는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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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맞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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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네. 여기는 2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2라는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다음 걸 보죠. 얘가 추가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원래도 2라는 길이에 전미사랑 2라는 길이에 접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 다음 거를 그냥 봅니다. 왜냐면은 가장 커질 수 있는 길이는 여기까지가 2였기 때문에 3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글자를 봐요. 이렇게 겹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겹쳐도 됩니다. 요 다음 글자를 보시고 요 다음 글자를 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이때 답은 3입니다. 그래서 3이네요. 똑같이 하면 4, 5, 6이 되겠죠. 네. 왜 이때 실패함수의 값이 3이 돼야 되냐면요. 3이 안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AB, AB, A, 어, A, A, B, C, CD, A, B, A, B, A, A, B, A, B, A, B, A, C, D 이런 문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뭘 찾고 싶냐면 A, B, A, B, A, C, D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패함수 값이 3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요. 이때 3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 A, B, A, B, A 여기까지 봤을 때 매칭이 되죠. 요게 S고 얘가 P라고 해봅시다. 이때 3이 되어야만 얘를 3칸 밀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2칸 밀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비교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3이어야만 딱 3이어야만 그래야 이제 이 다음에 실패했던 글자를 그 다음 패턴의 세 번째 글자가 되는 셈 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3이라는 뜻은. 네. 그래서 얘가 3이어야만 이제 요 A, B, A, B, A, C, D를 완벽하게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1이었다면 이걸 못 보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비교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못 찾겠죠. 그래서 3이 돼야 되고 그 실패 함수의 정의에 그 요 최대 길이는 접두사랑 접미사가 겹쳐도 돼요. 겹쳐도 된다. 단지 그 접두사나 접미사나 부분 문자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문자열과 P와 동일하면 안 된다. 이 조건만 있습니다. 네. 네, 접두사, 접미사가 겹쳐도 되지만 P가 아니고 I번째 문자까지랑 문자와 동일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겹쳐도 되는데 이제 저걸 허용해 버리면은 A까지의 실패 함수를 구했을 때 ABA의 정리사 중에 ABA가 있고 ABA 접두사 중에 ABA가 있으니까 가장 큰 건 3이네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유니온 파인드 롤백이요? 그거 하려면